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 고충이 지방 업체 목소리도 반영돼야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부산과 광주 비상대책위원회가 상경을 해서 전국 비대위에게 입장을 전달했다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홈쇼핑 2탄 대박 행진 이어갔습니다. 매출 14억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코로나 자체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3월 1일부터 검사 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티웨이항공이 국제선 항공권 변경 취소 수수료를 인상합니다. 경기도가 제7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 착수합니다. 서울에도 빛의 벙커가 생깁니다. 그랜드 워커힐 서울 내 부지를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제주항공이 탈플라스틱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이 인스타일 하우스 웨딩을 선보였다는 소식입니다.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2월 24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입니다. 자, 어제 그 시위 현장 풀영상 많이들 보셨나요? 생각만큼은 또 이렇게 많이 보시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시위도 처음 할 때가 좀 관심도가 높지, 사실 조금 관심도는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할 때 확 좀 이렇게 몰아붙이는 또 그런 분위기도 사실 필요해 보이고요. 자, 오늘 첫 소식도 이 이제 집회와 시위 관련한 소식인데, 이제 그 지방 여행사의 목소리를 좀 우리 이번에 그 어제 그 있었던 이제 주관한 어떤 전국 조직이 지방의 목소리를 좀 더 담아내야 되지 않겠냐.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오늘 첫 소식으로 좀 전해 드릴게요. 자, 이제 그 투쟁이 이어지고 있죠. 제가 자꾸 투쟁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럼 투쟁이지 뭐 협상입니까? 예. 투쟁이란 말이 가장 적당한 말 같고요. 예. 협상이라는 건 이제 이쪽과 이쪽이 대등했을 때 뭔가 거래가 딜이 이루어질 때 협상이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금 약자,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약자가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구 조건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투쟁이란 말이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주요 광역단체 소재 여행업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의 요구사항 반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와 광주 광역시 비상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시위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시위에 나서서 으쌰으쌰를 하지 않고 오창희 전국 여행업 생존 비대위원장, 한국여행업회 회장이죠. 필두로 한 전국 비대위 관계자들을 만나 각 지방 소재 소규모 여행사들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예. 집회 참석을 위해 상경한 함수일 광주 비대위 이사도 저희가 따로 만났고, 그 다음에 그 부산 지역 우리 위원장님도 따로 만났습니다. 저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저희가 좀 편집을 좀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편집을 해서 풀 영상이 있고 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취재하면서 나눴던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나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아직은 뭐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해드릴 만한 그 내용은 저희가 편집을 해서 전해드릴게요. 일단 영상을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단은 온 이유가 뭐냐면, 실은 저희 그 전에 제가 1월 25일부터 부산하고 호남은 계속 집회를 해왔었어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걸 나서야 되는 건 중앙에 있는 회장이 중앙협회에서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서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관광협회가 우리에 있는 대변을 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서는. 서울에서 요구하는 거와 강주에서 지방에서 요구하는 건 틀리다. 하나하나 월세에 관련된 부분이, 소위 말하는 거의는 5인 이상이 많고, 지방하고 이쪽은 1명, 5인 1명, 2명 이런 부분이다. 더 열악하다 이 말이야. 중소. 그 여행사는 여행사업자가 있고 관광사업 등록증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여행사업자에 관련된 부분은 자택으로 이전이 돼요. 근데 소위 말하는 관광사업자 등록증은 자택으로 이전이 안 되다 보니
작년에 예를 들어 2020년도에 대출을 받았던 이 업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 대출을 갚지 않으면 폐업이 안 돼. 예. 그러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옮겨달라, 월세라도 줄이게. 근데 우리나라에 제1종하고 제 근린시설 2종에 관련된 이 관광 사업자 등록증이 걸려 있어가지고 자택으로 이전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이걸 해달라. 이 부분이니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공유 오피스하고 지금 강주권에 있는 여행사가 90% 자체가 다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 국가에서 공유 오피스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이리 옮겨주지 않겠냐. 그러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안 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관광등록 일이 이전이 되니까 이 부분을 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세 개가 엮여 있는 거예요. 이걸 대출을 안 갚으면 폐업도 안 되고 이거 그러면 어려우니 사업자 등록을 해주는 게 법에 걸리고 이걸 안 하고 공유 오피스를 갖고 오면 한 여행사에 소위 말하면 20개 30개 들어가고 일단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삼중고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갖고 지금에 있는 국가에서 관광 방역이라든지 아르바이트 하는 이 부분을 생계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사람 미치는 거지. 이건 죽도 찐태양내되고 죽도밥도 안 되는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하는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 관광진흥개발법에 위기재난금을 이제 조항이 넣어달라.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계속 만약에 코로나가 또 터져도 이런 일을 또 해야 된다는 소리. 우리는 계속 집회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 5개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잘 보셨죠? 이해가 다 되셨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무튼 그렇고 다음 달에 그 카타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두 번째 그 홈쇼핑 했죠. 이 상황에서. 그런데 뭐 초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선 그래도 대박 정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난 21일 TV 홈쇼핑을 통해 55분간 판매 진행한 해외 휴양지 리조트 숙박 상품이었죠. 매출이 자사의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사전 예약을 포함해서 14억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예전에 이 돈이면 많은 돈은 아닌데 요즘에는 무시 못해. 매출 전혀 없는데 빵원인데. 자, 사전 예약 200건, 라이브 커머스 및 방송 예약, 그러니까 홈쇼핑 총 건수로 치면 3,300건으로 총 예약 건수가 3,500건을 기록해 14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가족 단위 고객을 포함한 예약 인원은 약 1만여 명으로 최대 송출 인원은 14,000여 명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 예상되는 항공 및 현지 투어 비용과 같은 부대 비용을 합산하면 총 예산 매출은 1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어디가? 인터파크 투어가. 자, 여러분 저번에 참 좋은 여행에서도 이걸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인터파크 투어도 지금 두 번째 홈쇼핑을 팔았어요. 자, 어떤 분들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끝나면 해외여행 다시 회복되기 뭐 굉장히 느릴 것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이 많은데 이것만 봐요. 이것만 봐도 이 정도인데 코로나 끝나면요. 예전만, 그러니까 조금 당장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내는 아니더라도 금방 회복세 갖고 옵니다. 여행 트렌드, 여행 추세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여행을 하는데 뭐 어제는 밥을 이렇게 먹는데 오늘은 밥을 이렇게 먹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좋은 소식 같아요. 뭐 남 얘기지만 남의 회사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해외여행이 어떻게 될지 대충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 좀 답답한 소식입니다. 인천공항 3월 1일부터 코로나19 검사센터에 신속 코로나 검사 및 자체 검사를 도입해서 기존 최소 7시간가량 소요되던 검사 시간을 2에서 4시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대폭 단축될 거랍니다. 3월 1일부터 검사 기간을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신속 PCR 검사가 도입이 된답니다. 이걸 왜 이제 해요? 아니 왜 우리 그동안 잘했잖아. 근데 왜 이게 뭐 돈이 많이 드나? 나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해서 그래요. 이거를 도입을 진작 하고 인바운드, 특히 인바운드 같은 자가격리 기간을 이제 좀 탄력적으로 계속 여행업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탄력적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PCR 검사를 진작에 도입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텐데 이거를 왜 이제 도입했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거를 그렇게 도입할 만큼 예산이 없지도 않을 텐데.
자,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건강한 여객의 해외 입국을 위한 건강상태 확인 목적으로 권장되는 검사 방식이죠. 요 검사 방식이 신속 PCR 검사는 중국, 태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해외 입국 시 일반 PCR 검사와 동일하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는 지난 12월 오픈 당시 안정적 운영을 위해 PCR 검사 외부기관 전문 위탁했대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센터 자체에서 PCR 검사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월부터 시범 운영은 됐는데 이제 좀 거쳤구나 내용을. 예. 사실 제가 어떤 뉴스는 미리 읽어보기도 하지만 어떤 건 좀 안 읽고 바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 자체 검사 도입으로 기존 7시간 소요되는 검사이 4시간으로 크게 단축될 거라고 합니다. 자, 위치와 뭐 검사 내용 관련한 것들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면서 계속 표로 나갔죠.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연중 무휴 운영된다고 합니다. 조금 이런데 조금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24시간 그러니까 항공 도착편이 많이 없는 몇 시간 빼고는 좀 더 운영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용 창출도 좀 하고요. 예산을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쓸데없는 데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전면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티웨이 항공이 국제선 항공권 예약 변경 및 취소 수수료 인상합니다. 항공권은 운임 종류 및 구매 시점에 따라 변경, 취소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요. 티웨이 항공은 출발 90일 이내에 항공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운임 종류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6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다음 달 22일부터는 각각 5,000원에서 만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출발 91일 이전에 구입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여기에도 5,000원, 스마트 운임은 1만원이고요. 5,000원의 변경 수수료를 신설했고요. 이외에 항공기 출발 50분 전까지 사전 통지 없이 탑승 수속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는 노쇼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현재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항공여행정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내용을 저희가 전달해 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관광 전략이 바뀝니다. 경기도가 2022년부터 5년간 경기도 관광개발 계획의 청사진으로 적용될 제7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 연구 용역에 착수합니다. 7차 계획에서는 기존 6차 계획에서 제시된 관광개발 전략을 재점검해서 보완하고 새로운 관광진흥 방향을 설정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경기도 관광에 새로운 청사진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산업 간 융합, 복합 등 사회 대내외적인 관광 환경 변화를 반영을 할 거고요. 특히 감염병 확산 등 관광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인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포함해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7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 용역은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10달 동안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조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관광하면 여러분들 어떤 분 특히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좀 낯설어 할 수도 있어요. 왜냐? 가깝거든요. 여기 가면 경기도인데 경기도 관광을 그렇게 많이 집 가까운데 누가 가가 아닙니다. 따져보세요. 경기도 얼마나 가요. 그죠? 포천 이쪽 일대, 통일전망대, DMZ 이쪽 다 경기도예요. 그죠? 물론 저쪽으로 보면 강원도도 일부 거쳐 있지만 그리고 뭐 남쪽으로 내려가면 수원, 안성 이 정도까지 다 경기도고 인천공항도 이제 뭐 인천광역시긴 하지만 어느 정도 경기도권으로 인식들은 하잖아. 물론 다르지만. 그래서 경기도 관광 정책이 변화가 굉장히 이게 캐파가 큽니다. 그렇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먼 지방만 보면 경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꼭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소식이라고 또 저희가 결정해서 뉴스로 보내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뉴스를 통해서 고마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지방 쪽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 취재 현장을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 업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되면 가면 이제 우리 유튜브를 최근에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를 알아봐 주시고 해서 좀 고맙습니다. 그만큼 저희 동영상 요거를 많이 봐주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는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음성만 따로 따서 그 팟캐스트 팟빵 플랫폼에다가 저희 똑같이 지금 음성만 올리고 있죠. 근데 저희가 그 팟캐스트 쪽 댓글은 자주 확인을 안 하는데 엊그저께 우연히 좀 오래간만에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후원금도 조금 소량이지만 그래도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댓글도 또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어떤 가정주부님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아이디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께도 따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팟캐스트는 유튜브보다는 조금 이렇게 음성만 올리기 때문에 좀 그나마 조금 집중도에 있어서는 유튜브보다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댓글과 격려의 말씀을 제가 보고선 팟캐스트에도 좀 더 신경을 좀 써야겠다, 그런 좀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양쪽 채널 다, 유튜브가 됐던 팟캐스트가 됐던 끊임없이 아무튼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